안녕하세요. 자, 현재 상황을 네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지금 제 의견들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2월달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아니고 그냥 바로 이제 상방으로 향할 것이다. 뭐 중간에 좀 횡보를 한다거나 하더라도 일단은 상승 흐름을 보인다는 의견. 반대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거 기술적 반등이고 이제 N자로 완전히 고꾸라질 거야. 두고 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가격대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내리꽂을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상황은 쑥대밭, 아수라장, 난장판, 개판.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대입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가 나오는데 A를 넣으면은 B가 나오고 B를 넣으면 C가 나오고 A를 넣어도 되고 B를 넣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거기다가 이제 무승부는 없는 것 같아요. 위로 이제 솟아오르거나 아니면은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다. 이게 지금 의견차가 너무나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근데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이게 불확실성이 이제 너무나 대두되고 있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PPI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10%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이제 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졸트 지수부터 해가지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이게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주가가 나스닥 지수만 2%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금리 인하의 시그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것을 경기 침체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경우를 바라게 되는, 이것이 대표적으로 경기 침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나왔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경기 이제 침체에 대한 이야기로 해석을 해버리는, 이전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로 보고 시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주가를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나오더라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 근데 이게 달라졌다가 또 무슨 뭐 조울증 환자처럼 다시 금리 인하의 시그널을 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난장판이다, 쑥대밭이다, 마수라장이다, 개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이유인데요. 지금 어떻게 지금 시장을 앞으로 바라봐야 될지 도무지 알기가 힘든. 자, 그래서 이제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는 두 극단의 의견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요 최근에 테슬라 관련된 공부보다도 오히려 매크로 상황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 또 그랬었죠. 불과 지난주에 매크로가 무너지니까 테슬라도 같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매크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자, 일단은 매도 먼저 맞으라고, 시장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되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논리들이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스닥 100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전부터 꽤 신뢰도가 높은 수치들을 제시를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일단 나스닥 100이 지금 이제 주봉상으로 봅니다. 뭐 제가 차트 전문가는 아닌데 어쨌든 이제 꽤 좀 디테일하게 연구를 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나스닥의 지수 자체가 이미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자, 이 경우가 어떤 날이었느냐, 어떤 시점이었느냐, 2025년 4월달, 그 이전이었던 2월, 3월 달에 벌써 이 신호가 잡혔었다. 그 잡히고 난 뒤에 시장이 고꾸라졌었잖아요. 자, 그와 너무나 유사한 흐름이 나스닥 100에 나타난다. 그래서 25,000포인트 지금 언저리에 있죠. 이것이 23,000까지 내려가는 것을 거의 뭐 기정사실하듯이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그분이 바라보는 프레임에서의 관점으로는 너무나 2025년도 2월 달과 현재 상황이 비슷하다. 자, 근데 어떻게 됐었느냐? 고꾸라졌지 않느냐? 그 의견. 그래서 실제로 그분이 이제 뭐 그리더라고요. 그림을.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물개무늬에 대한 지표를 보면 실제로 이제 내리막길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하방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만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한민국에만도 수십 명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봤었던 정보에 의해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 지금 6만 달러를 찍어줘. 12만 6천 달러까지 갔었다가 이제 반토막보다 더 난 상태. 그러다가 반등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너무나 희귀하게도 아주 이제 잘 잊지 않았던 최저점이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절대 단 한 번도 6만 달러에서 튀어 올랐다가 V자 반등을 하지 않고 N자형으로 고꾸라져서 5만 달러 수준으로 6만 달러 수준으로 다시 오거나 아니면은 6만 달러를 뚫고 본래 N자형으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려갈 때 저점 그 이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것이 보통 이제 N자가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어디까지도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6만 달러대 그 초반 거기로 다시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뭐 두 번, 세 번 저점을 이제 계속 이제 확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로 간다. 뭐 여기에 대한 논리가 또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신규 실업 청구 건수부터 해가지고 지금 AI 시대로 가면서 이번에 아마존도 16,000명의 대규모 감원이 있었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테슬라도 작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 고용이 이렇게 나쁜 상황, 이제 금리 인하의 신호인 것만은 사실인데, 이제 시장은 이것이 너무 이제 안 좋아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그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것은 경기 침체로 가는, 그래서 골디락스 이야기들이 잘 나왔었잖아요, 최근에. 이제 실업률부터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금리, 이제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도 되게 안정감 있게 이제 내려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이제 물가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경기 침체로 가는 골디락스가 아닌 자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실질 수치로도 너무나 명확관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이 올라가기가 힘든 상황이다. 경기 침체인데 어떻게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자 이것이 현재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여기서 한번 빠질 것이다. 자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계속 상승 추세를 계속 이제 작년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보내왔었어요. 물론 중간에 조정이 있었지만은 보통 조정이라 그러면 지수가 10에서 15% 빠지는 것이 조정이 이런 조정이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정이라고 하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횡보 어떤 일정 구간에서 횡보라고 보는 것이다. 근데 이게 거의 10개월 가깝게 올라가기만 했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자, 이제는 한번 고꾸라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역시, 하방으로 보는 쪽에 메인 의견이긴 합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네라고 하는데, 상방으로 이야기를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가장 대표적으로, 야, 지금 유동성을 엄청나게 풀고 있어. 연준부터 해가지고 재무부 지금 긴축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계속 지금 돈을 쏟아내고 있지 않느냐. 돈이 지금 풀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달러도 지금 기본적인 구도가 이제 약세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무슨 소리를 하느냐. 돈이 계속 풀리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자산시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상방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이 실물자산, 안전자산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산들이 계속 이렇게 너희들이 지금 나스닥 지수가 뭐 언젠가 한번 고꾸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금도 지금 상황에서 한번 이제 조정을 크게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받아야 된다. 실물 자산 같은 경우에. 자, 그 논리로 봤었을 때 이제 금을 이제 매도를 하고 난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자산 시장에, 주식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의견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다른 의견들을 보는 것 같아요. 자, 상승으로 바라보는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 계속 빅테크로 갔다가 반도체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중소형주로 갔다가 자 넥스트 러너가 어디냐 자 비트코인이다. 코인 지금 너무 많이 내렸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들보다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살짝 눌림이 있고 뭐 다시 하방으로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코인 시장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코인 시장이 뭐냐 대표적으로 위험 자산이 아니냐. 자 그렇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이제 활발해지면서 본격적으로 위험 자산인 주식 시장도 함께 올라가는 구도가 될 것이야. 그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야, 지금 언젠가 한 번은 고꾸라질 거야. 조정이 한 번 이제 오긴 올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을 주기에는 타이밍상 너무 일러. 왜냐? 지금 선거까지 여전히 9개월이 남아있는데, 지금 조정을 주고, 이제 계속 11월 달까지 올리기에는 이 기간조차도 너무 길다. 그래서, 오히려 정반대로 이번에는 이제 2월, 3월, 4월 달에 생각보다 조정 뭐 이제
조정이 크지 않고 횡보라든지 상방으로 계속 좀 열어두고 전체적인 상승 추세를 만들어두고 난 뒤에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5월달이나 6월달 그쯤에서 한번 조정을 주는, 그리고 그때가 아마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한 이야기, 이제 6월달이 하나의 좀 분기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방을 보고 있는 시각에서는 일단 적어도 5월달까지는 상방을 좀 바라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6월달이나 7월달에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기 전 한 3, 4개월 전에 한번 떨궜다가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불량을 만들어 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방으로 보는 6월달, 7월달에 조정이 올 것이지, 그 이전에는 어쨌든 시장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시장이 상승 흐름을 볼 것이다. 여러 가지 이제 상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아수라장입니다. 그와 동시에 또 살벌한 살얼음 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매크로 환경을 전부 다 좀 가만히 그냥 조용히 좀 있어줘. 테슬라가 잘 지켜봐. 이 숫자로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테슬라가 연일 호재를 연쇄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지금 어제 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하원에서 통과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테슬라가 시장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어, I don't care 하면서 그냥 이제 테슬라의 자체 펀더멘털을 가지고, 테슬라가 현재 이제 계속 지금 거래량이 너무 적게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 뭔가 이럴 경우에 테슬라가 또 움츠러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뭔가 좀 이제 응축되어 있는 힘들을 좀 모아나가고 있거든요. 뭔가 힘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다가 빵 한번 터뜨리면서 지금 호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긴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전혀 이제 주가에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498달러 대비해서 이제 약 15% 정도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느 순간 치고 나갈 힘을 지금 가지고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그냥 시장 상관없이 그냥 드립다 시장을 이제 버팅을 하면서 그냥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하고는 있긴 있다. 근데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아수라장이다가 지금 한 치 앞부터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방과 하방의 의견도 너무나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겠다. 자, 이럴 때 저는 늘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로 조금은 지금은 시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뭔가 어수선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치열하게 뭔가 지금 싸움이 이제 물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관망해 보는 자세도 필요할 수 있다. 근데 시장이 지금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판단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방으로 보는 쪽이 한 55대 45 정도, 55가 지금 하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역행해서 가는 경우,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라고 하는 그 논리로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부터 조금 매수를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마음 편하게 일단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고 했었을 때 조금 적게 먹더라도 그때부터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지금은 일단은 조금은 쉬어가는 타임, 브레이크 타임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느 한 방향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을 때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간다. 하방으로 내리꽂는 상황이 자명해진다 하더라도 저는 늘 그래왔듯이 분할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 보겠다. 상방으로 올라가더라도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보겠다. 근데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켜보고만 있겠다. 즐기는 투자를 오히려 해보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너무나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불안감도 증폭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또 이게 지금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고 반등이 아니고 그냥 이게 그냥 바로 상방 추세로 올라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대로 적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하지만은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겠다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전체는 매크로 환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테슬라가 멋지게 이 매크로 환경을 그냥 무시하고 혼자 독야청청 날아가는 그 상상도 한번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